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찬윤입니다. 오늘의 주식, 하루에 한 종목 선정을 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선정한 종목은 바로 H&M입니다. 참 그동안에 워낙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었던 종목이죠.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인데요. 그때 상반기 올해의 종목이었습니다. 주가가 2,000원에서 5만원까지 무려 25배가 넘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죠. 그리고 작년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작년 1월을 고점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5천선이 넘어가던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한 1,000선 초반까지도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지수단 이런 부분을 보면 약 4분의 1 토막 나기도 했었죠. 즉 물류비가 경감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H&M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달가울 수는 없겠죠. 그러한 흐름을 반영을 하면서 최근에 쭉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오늘은 무려 7.1% 그리고 장중에 11.2%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매각 얘기가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 지주는 산은이죠.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실 정부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환이 되지 않았던 이런 그 전환사채 이런 물량까지도 감안을 하게 되면 과반 이상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매각한 컨설팅 자문사 선정이 착수했고 해운특수거지자 이런 조기 매각까지 힘이 실려가고 있고 현대글로비스 LX 판토스 등에서 즉 현대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이죠. 그리고 LX그룹 쪽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 하는 기대감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 대신에 또 연구체 매각하면서 확실히 엑시트 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사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헐값 매각하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H&M이 워낙 작년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운임지수 이런 부분은 빠지긴 했었지만 작년에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거든요. 보시면요. 영업이익 10조에 당기순이익 9조 9천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1분기부터 보시면 3조 1천억, 2조 9천억, 2조 6천억, 1조 3천억 이제 영업이익도 피크를 찍고 빠지는 모습이지만 워낙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운임지수는 이렇게 쭉 1년 내내 빠졌지만 운임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고정 가격으로서 보통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또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당장은 빠지는 부분이 바로바로 실적에 연결이 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내내 빠졌었지만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실적으로 끌어오면서 9조 9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시가총액 보시게 되면 11조 불과하기 때문에 히스토리컬 PER 작년 기준 PER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확실히 싼 부분이 있는 거죠. 1.08배. 이 회사의 가치. 물론 잠재적인 희석 물량 이런 부분은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표면상으로 나와 있는 시가총액과 순이익 비교를 해보면 1.08배. 즉 시가총액만큼 거의 1년 만에 벌어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초만 하더라도 헐값 매각하지 않겠다는 부분이지만 확실히 피크를 찍고 급격하게 내려가는 부분이고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좀 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각 쪽에 좀 힘을 주고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형 기업을 뭐 10조가 넘어가는 이런 기업을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매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계속해서 이게 몇 달 전에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매각 관련.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식화되고 꾸준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잠재 인수 후보, 인수 의향 계속해서 우리가 탐문하고 있고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삼성, 그러니까 현대차, LX그룹, 삼성 쪽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죠. SN그룹은 이미 인수에 관심을 드러냈고 지분 5%, 5.5%를 보유를 하고 있죠.
4조 원 이상 자금, 여기 연구체 주식 전환하면 지분은 최대 71%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40.7%지만 실질적으로 71%라고 봐야 돼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바로 지분을 매각하기보다는 일부 지분 일부와 연구체 함께 매각해서 어느 정도 인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려는 이런 움직임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11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메리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왜? 작년에 부저구청은 10조 벌었으니까 그런 부분 현금으로 꽂히는 거 감안하면 털 거 털고도 상당 부분 매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에비타라는 것 자체가 또 시황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다가 뭐 감가상각, 감모상각 같은 비현금성 지출 이런 부분을 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이죠. 분명히 인수적인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좀 트레이딩하는 측면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저 정리 한번 해보죠. 대략 한 10조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현금성 자산 이런 부분 현금 11조 감안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수에 대한 메리트 인수 메리트는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인수에 대한 얘기가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단기간 필요하고 아예 없었던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도 뉴스화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딩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일부 좀 뉴스 좀 일부 분할로 팔아가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예 중장기 물려 계시는 분들 중장기 가치 투자 측면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 이러한 부분은 오늘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팔 필요는 없이 일단은 홀딩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은 저라면 종목 오히려 조정 기다려볼 것 같다. 대응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HMM 이렇게 쭉 관련된 흐름까지 그리고 정리까지 한번 해보았는데요.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오늘 또 시장에서 관련된 HMM뿐만이 아니라 대한해운이나 편호선 같은 이런 종목들 외인들의 수급 유인과 함께 바스켓으로 함께 올라오는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HMM 현 시점에서 이런 꼭 반드시 매각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보다는 매각에 대한 급등이 안 그래도 외인들의 수급이 흘러오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에서 좀 더 이제 하나의 상승 트리거로서 좀 더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HMM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관련 내용 참고하시고 그리고 투자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또 기운 내시고요. 파이팅입니다.